반갑습니다. 10월 4일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. 자, 오늘은 두 가지 섹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. 오늘 세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뭉탱이로다가 종목들 한번 잡아봤어요.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들, 명문제약과 써니전자, KPM테크가 있네요. 요 세 종목 한번 잡아볼 테고요. 인기 검색 종목에서는요, 하나솔루션, 그 다음에 KEC라는 종목하고요. 진원생명과학, 이렇게 세 종목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종목 진단 시간 잘 보시면서 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은요, 자, 첫 번째 종목이 명문제약이죠. 네. 명문제약은 옛날에 지카 바이러스, 그 모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. 최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아요. 이 명문제약의 흐름이 이렇게 그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흐름에서 우상향으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.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지금 2, 3, 4, 5월달에 쭉 나타난 모습인데요. 지금 자리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. 그리고 이게 9월 29일이죠. 화요일날 주가가 13%대나 상승하게 되면서 분위기 좀 괜찮게 만들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이라면 주가의 어떤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5%대 상승하는 추가 상승의 여력을 보여줬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포지션은요, 일단은 항생제, 테이코플라닌이라는 이 항생제가요,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 이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는데, 기대치가 또 나올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인트고요. 일단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뭐 실적이 얼마 안 좋다라든지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든지 기관이 팔아치웠다라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다만 문제는요, 단기적 상승 이후에 이 거래량을 넘지 못한다. 즉 8,500원, 8,400원 요 라인대를 넘지 못한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강한 양봉이 빵 하고 뚫어줘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오면서 주가를 더 강하게 끌어준다라면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, 그렇지 않다라면 단기적 차익 실현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8,500원 위쪽까지 주가가 올려준다라면 긍정적으로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겁니다. 근데 그 지점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?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니까 그런 전략적인 대응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. 일단은 상승의 흐름이 더 연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좋지 않아요. 왜냐면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고점의 단기적 목표가에 너무 가깝게 다가가죠.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그런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써니전자 봐야 되겠죠. 써니전자도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뭐 난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아시죠?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 뭐 안철수 후보가 뭐 나올 수 있다, 뭐 그런 얘기들, 그런 부분들인데, 뭐 안철수 씨와는 관련이 없다, 그렇게 이제 기업이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 들어온 거 보세요. 밑에서 쫙 들어오거든요. 문제는 이 자리를 어떻게 넘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, 위에서 계속 때리고는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과매수 국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, 일단은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들어와가지고요, 한 4,000원대 초반대까지 들어와서 뭔가 진정세를 좀 보여줘야 돼요. 그래야지만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. 우리가 처음 매수한 자리가 여기거든요. 이때는 지금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돼가지고 밑바닥까지 쭉 들어간 상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돼서 여기에 팔아먹었잖아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,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려면은 이런 자리가 또 나와야 되는 거죠. 과매수 일단 나왔으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더 들어가서 아래쪽 지지선 또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
패턴에 있는 흐름이라면 뭐 그냥 더 치고 넘어간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저기 4,000원대 초반까지 한번 확장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종목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 자체가 워낙 단기적으로 크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고 수익 내기도 좀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. 대신에 밑에까지 훅 들어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 찔러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을 기다려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. 대신에 신규 매수는 아래쪽으로 훅 떨어졌을 때 적어도 이 4,300원 아래쪽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정도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드네요. 네. 자, 그 다음에 KPM테크 볼까요? KPM테크. 이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진단이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KPM테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지션은 일단은 부담스럽다.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좀 있겠다.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어떤 이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일단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그래서 그때 하한가에서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.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. 텔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거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. 그러니까 두 기업이 달라요. 같은 재료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업이 다른 겁니다. 이것은 순전하게 이격도의 차이뿐이죠. 그러니까 똑같이 그날 하한가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은 상승을 이어갔고 어떤 기업은 하락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KPM테크와 같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? 이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도 있었죠.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,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KPM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. 계속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인기 검색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한화솔루션. 니콜라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. 그죠? 일단 니콜라의 그 창업주가 사퇴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하나에서 이제 1200억인가요? 이제 투자했다. 근데 당장 또 손절을 할 수가 없다. 그래가지고, 뭐, 하나, 이 그룹, 지주사부터 해가지고요. 이 하나솔루션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했었던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 예상이 되는데 외국인 매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기관들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매매 동향에서 실제로 이제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외국계도 팔고 프로그램도 팔아요. 그럼 사는 사람은 누구야? 다 개인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. 이게 단기적 그 과매도 국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예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. 현재 이 기술적 반등 외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. 일단 재료적인 부분이 악재고요.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투자했었던 부분들이 뭐 사기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 부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요.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반등을 이용한 차익 실현이거나 또는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일단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신규 접근은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죠. 네, 반등 시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종목은 캡이죠. KEC 보도록 합니다. KEC. KEC 같은 경우는요, 변동폭이 상당합니다. 상당히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와 있다.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,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업종 자체는 반도체 관련 장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
제품이라든지 부품 제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, 수소차 여기에 대한 그런 그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.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거든요. 근데 이 두 번째 상승하는 부분들이 과연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요.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렇게 되죠.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. 근데 거래량은 거의 다 나왔어요.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쏟아냈었던 모습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반등이 단박에 나오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수소차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, 뭐 기대감이 더 있다, 뭐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단박에 치고 올라가서 뭐 대단히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다, 이렇게 보기는 또 조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은 일단 이 전 고점 근처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물량의 부담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량의 부담이죠. 반등이 나갈 때 지금 1,400원대부터 계속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다면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을 축소하는 입장에서 물량을 축소하는 관점, 또는 난 좀 기다려 볼래, 이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반등이 나갔을 경우에는 액션 따로 취하실 거 없습니다. 그냥 가지고만 계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밀려버리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부분들은 좀 자제하시고,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갈 때 그 반등 포지션을 잘 이용하셔서 손실 축소 또는 뭐 지속적인 보유,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주가가 상승에 실패하고 밀리게 된다면 그냥 저점은 여기입니다. 116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그냥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밀리게 되는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. 가지고 계신 분들도 1160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한 부분에서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났고, 여기 현재 1,400원부터 시작하는 이 매물 저항대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라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쉽게 뚫고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,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자, 그 다음 종목은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. 진원생명과학은 일단은 이 기업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백신, 치료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, 지금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내용인데,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규 백신, 그 다음에 신규 치료, 이런 쪽에서 지금 이 진원생명과학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정부와도 연결이 고리가 조금 있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요, 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,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흐름 자체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거다 저거다라고 딱 꼬집어내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상황만 또 보게 되시면은요, 주가가 밀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최근에 45,000원까지 갔다가 밑으로 쭉 들어오는 상황인데요. 여기 지지선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. 그러니까 27,000원 정도까지는 받아주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,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27,0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유 관점,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죠?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장 시작할 때까지는 상황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다, 이런 정도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, 많이 내렸잖아요. 그래서 반등이 바로 나가줘야지만이 여기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. 만약에 밀려서 내려갔다, 25,000원을 봤다,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.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,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일단 외국인이 사거나 말거나 기관이 사거나 말거나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 포인트에서는 매도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게 만약에 개파락을 통해 가지고 주가 훅 밀려버린다, 손쓸 틈도 없이 많이 밀렸다라고 된다라면, 지금 RSI 지표에서 본다라면 이게 훅 떨어지면서 이제 그 과매도 국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개파락을 통해서 훅 밀렸다라는 판단이 된다라면 거기서는 매도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약간은 전략이 달라요. 슬금슬금 내려오면서 주가 밀린다라고 된다면은 매도 의견이 맞겠습니다만, 훅 밀려버렸다,
개파락으로 쿡 떨어져가지고 훅 밀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등을 기다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. 매수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고요.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전략은 뭐냐면 지지선이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지지선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진원생명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자, 오늘은 명문제약, 써니전자, KPM테크 세 종목 하고요. 하나솔루션, KEC, 진원생명과까지 해서 총 6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, 이 차트의 분석들은 항상 여러분들 종목에 써먹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